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폴라리스 세원이고요.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시적인 부분에서 좋은 상태거든요. 폴라리스 세원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증시, 그러니까 거시적인 부분에서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 좋은 흐름이 지금 편승된 상태로 보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거시적으로 좋은 상태인 이유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소비. 미국의 소비가 원래 둔화가 좀 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소비 경제가 둔화가 되지 않으려면 고용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랑 실업률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행히 어저께 8월 15일 날 이 고용 지표, 실업률 지표가 좋게 나와서 전체 증시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시적으로 전체 정치가 좋은 상태고 이 좋은 흐름에 폴라리스 세원이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선 전체 정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잠시 좀 당기겠습니다. 이제 보이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실업자들이 이제 자기가 실직을 했으니까 돈을 달라 하는 그런 의미의 경제 지표예요. 이게 이제 22만 7천 건 정도가 나왔고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 미국의 소비는 둔화가 된 구간이 아니구나라는 안심을 하게 돼요, 시장이. 그 덕분에 지금 증시가 전체 증시가 올라간 상황이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당길게요. 2024년 8월 15일을 보면 예측치가 23만 6천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는 22만 7천입니다. 작게 나왔죠. 이러한 결과 이제 소비 쪽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그 시장의 이제 생각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덕분에 지금 폴라리스 테온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동종업계 대비 높은 주가 형성이 된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실적을 보면 작년이랑 우선 비교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성장이 좋아야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작년보다 수익이 좋아야지 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2023년도 2분기랑 2024년도 올해 2분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345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35억까지 크게 올랐고요. 대략적으로 200억 올랐습니다. 200억이 올랐다는 말 자체가 어떤 것을 내포하냐면 성장성이 거의 한 60%, 50%대로 크게 올라갔다는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성 부분에서는 합격 그 이상의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익성 부분에서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13억 정도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22억이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요.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도 지금 42억,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외적인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42억까지 올라갔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적으로 한번 볼게요. 누적으로 보면 지금 2024년도 이제 반기죠. 누적이니까. 1분기, 2분기 합친 누적을 보면 매출액이 928억이에요. 이번 연도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70억이었거든요. 지금 분기만 대비를 보더라도 올라가긴 했는데 누적된 금액까지 보니까 더욱더 성장을 했다는 이런 수치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작년이랑 비슷하네요.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35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은 34억 정도 나왔거든요. 이제 단기 순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줄어들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12억 정도 굉장히 높은 단기 순이익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81억으로 대략적으로 3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좀 이상한 게 있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작년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더 줄어든 부분도 있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죠. 작년이랑 비교를 하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분명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누적이든 아니면 분기로 보든지 가네요. 이 내용이 이제 기타 수익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뺍니다. 그럼 매출 총이익 나오죠. 거기서 또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들이 영업 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영업 외적인 사항. 그러면 이 기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 외 수익입니다. 영업 외 수익 때문에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는 내용이 기타 수익의 창출의 내역인데 결국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많았던 이유는 좀 더 키울게요. 바로 관계 기업 투자 주식을 처분을 해서예요. 평가 손익이 아니고요. 처분을 한 겁니다. 처분을 해가지고 이익이 362억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36억이네요. 죄송합니다. 36억 정도로 추가로 더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없죠. 왜냐하면 처분해서 끝났으니까요. 이러한 관계기업 투자 처분 이익을 일시적인 수익으로 보시면 돼요. 이러한 관계기업 투자 처분 이익이 매년마다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이번 연도보다 작년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속성이 있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오히려 늘어났으니까 기업의 성장성은 더 높다. 그리고 수익성이 더 높다죠. 그리고 작년에 매출액이랑 비교하면 매출액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성장성은 작년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년도에 일시적인 수익으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이 높았던 거지 연속성은 없다. 이렇게 참조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인트로 때 말씀을 드렸던 게 2분기 실적 발표 그 결과 말고도 추가적으로 동종업계 대비로 높은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폴라리스 세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종업계 평균 PER이 6.88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폴라리스 세온의 주가는 퍼가 22.27로 동종업계랑 비교를 하면 고평가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차이가 나긴 납니다. 업종의 PR이랑 그 종목의 PR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업종 퍼가 한 7 정도면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6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폴라리스 세온의 같은 경우에는 업종 퍼랑 너무 차이가 심하게 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죠. 이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지금 폴라리스 세원 밑에 폴라리스 AI라는 종속 회사가 있습니다. 폴라리스 AI. 이 AI가 테마주로 한번 각광을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생성형 AI 확대 관련된 수혜 전망을 받았습니다. 이 덕분에 2023년도랑 2024년도 상반기 때 주가가 굉장히 급등이 일어났어요. 한번 주가 보도록 할게요. 당시 주가를 보면 폴라리스 AI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죠. 이 영향을 받아서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고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제가 폴라리스 세원이 좋은 주가 흐름을 받는다는 것은 동종 업계 대비로 해서 비교를 했었을 때 좋은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네요. 지금 구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생성형 AI에 관련되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왜 좋은 흐름이냐면 방금 폴라리스 AI랑 비교를 하면 그렇게 좋은 큰 흐름은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동종업계 같은 경우를 보면 주가 하락의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라리스 세원의 주가 조정은 크게 받지는 않았거든요.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지금 폴라리스 태원 같은 경우에는 동종 업계 대비로 퍼가 높은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폴라리스 세원의 주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그것까지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폴라리스 세원의 이제 PBR 밴드인데 왼쪽은 PER 밴드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PBR 차트예요. 근데 지금 딱 봐도 PBR 차트가 더 표본이 맞다는 게 눈에 보이죠. 왜냐면 PER 차트를 쓰려면 주가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전문 용어로 말을 한다고 하면 주파수가 맞냐 혹은 표본이 맞냐라는 이야기로 가거든요.
지금 상단의 밴드랑 하단의 밴드 안에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PBR 차트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이 상단의 밴드인 PBR 기준 2.7배수가 고평가 구간이고요. 밑에 있는 빨간색 밴드인 0.6배수가 저평가 구간입니다. 중간값인 그 보라색 선이랑 이 녹색 선 아래 그리고 위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고평가다 저평가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 봤었을 때 지금 현재 폴라리스 세운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구간에 접해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을 한다면 현재의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순명입니다. 감사합니다.